이번 시간에는 사장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어문은 조건문, 반복문, 중첩 루프, 중첩 루프 탈출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어문에서 첫 번째 조건문입니다. if는 조건문에 사용하는 키워드죠. if 다음에는 조건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구문을 보면은 if 다음에 조건식이 있죠. 이 조건식은 결과는 true 또는 false로 판별되을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조건식이 나온 다음에는 if 문장 다음에 콜론을 입력하고 블록의 시작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콜론이 있죠. 콜론 다음에는 if문의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들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들여쓰기가 돼야 됩니다. 파이썬 코드가 가독성이 높다는 것은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때 블록들이 들여쓰기가 맞춰져야만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코드는 자연스럽게 가독성이 좋은 코드가 되겠죠. 오른쪽에 보면은 if 조건식이 true일 경우에는 if 블록의 문장을 실행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조건식이 false일 경우에는 if 블록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그 아래쪽 문장을 실행하는 이 순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에서 이 빨간색 이 다이아몬드 모양은 순서도 중에서 decision이라고 해서요, 조건식 또는 조건 내용 등을 적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true일 경우와 false일 경우에 어떤 흐름대로 이어진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네모 박스는 프로세스라는 걸 의미해요. 실제 코드가 작성되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네모 박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if 구문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보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드를 작성해보죠. 만약 점수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A등급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 구문을 작성한다고 해보죠. 자, 스코어는 임의의 점수를 한번 넣어보죠. 92점 넣고요. if 스코어가 꺽쇠 이퀄은 크거나 같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조건문이 나오고요. 조건문 뒤에는 반드시 콜론이 있어야 if 블록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콜론을 입력하고, 조건식 다음에 콜론은 이렇게 붙여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띄었으면 더 읽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나 다른 대부분의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도구들은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요. 들여쓰기가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다시 내어쓰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들여쓰기가 잘못되면요, 들여쓰기는 탭키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스페이스바 네타를 입력한 것과 동일하니까 탭키 눌러서 들여쓰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 블록 안에 if 구문이 참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은 이렇게 제가 프린트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레이드는 A예요. 이렇게 작성하죠. 실행시키면은 스코어는 92점이니까 A라고 출력이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input이라는 함수 있었죠? input은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int라는 함수는 입력된 것을 숫자로 변환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int input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을 받도록 실행시키면 이렇게 이제 실제 값을 입력받도록 하겠죠. 70점이면은 if 구문이 참이 아니고 false니까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고요. 다시 실행시켜 보죠. 이번에는 95점이면은 참이니까 그레이드 A가 출력되죠. 만약에 if 블록 아래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편의상 보기 좋아라고 빈 줄 하나 띄었습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위에 실행했었던 구문에 대한 설명을 집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실행시키면은 90보다 작을 때는 프린트 그레이드 A는 출력되지 않고 오라인의 프린트 구문만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90점 이상을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은 그레이드 A도 출력하고 아래에 있는 프린트 구문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if 구문이 단독으로 사용되면은 참일 경우에만 실행하는 문장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문은 if가 단독으로만 쓰이지 않고 여기 보는 것처럼 if가 else라는 구문과 같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if와 else가 같이 사용되면은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과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 실행할 문장을 다르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else 구문은 if 구문의 조건식이 false일 경우에 실행을 하죠. else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if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래쪽 구문 보면요, if 다음에 조건식이 있고 여기도 콜론이 있죠. 콜론은 블록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아래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들을 들여쓰기 하고 코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참이 아닐 경우, 즉 false일 경우 실행할 문장들은 else라는 구문을 이용합니다. else도 새로운 블록이니까 뒤에 콜론이 반드시 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if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할 구문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else 블록도 if 블록에서 들여쓰기 한 만큼 똑같은 들여쓰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은 순서도입니다. if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을 따로 둘 수 있다는 것이죠. if else면은 코드로 다시 작성해 보죠. 앞에서 작성했던 스코어를 다시 입력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점수에 따라서 패스 페일로 나눠서 출력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요, if 만약에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는 패스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70보다 작으면은 fail이라고 출력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도 보기 좋아라고 6라인 빈줄 하나 띄었어요. 들여쓰기 하지 않고 내어쓰기 된 상태에서 프린트 구문 하나 작성하죠. 프린트 점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요, 점수를 70점보다 큰 값을 입력하면은 패스라고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70점보다 작은 값이 입력이 되면은 fail이라고 출력이 되죠. 이렇게 if와 else가 사용되면은 참일 경우 실행할 구문,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 실행할 구문을 따로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if 블록이나 else 블록에서는요, 작성할 코드를 한 줄만 넣지 않아도 돼요. 여러 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들여쓰기만 돼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if 다음에 elif가 있는 구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건식이 여러 개일 경우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elif를 이용하는 겁니다. if 다음에는 조건식이 오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식 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콜론이 있죠. 자, elif는 단독으로 사용 안 되는데 여러 개 조건식을 사용하면 elif 구문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if 다음에 elif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elif 조건식 두 번째 거는 조건식 1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여야겠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을 거예요. elif 다음에도 조건식 뒤에 콜론이 있어야 elif 블록을 실행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if의 들여쓰기, 그 다음에 elif의 들여쓰기는 모두 같아야 되고요. 조건식이 여러 개라고 하면 elif는 얼마든지 여러 개 작성할 수 있어요. 하나 이상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else 구문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else 구문은 선택사항이라고 했죠. 만약에 조건식들만 조사하고 이 조건식이 맞지 않는 건 처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 else는 안 넣으면 되고요.
위에 있는 조건식들이 모두 거짓일 경우에 실행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 경우엔 else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else도 elif와 if의 블록에 들어쓰기만큼이 다 돼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은 순서도입니다.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일 경우 if 블록에 실행할 문장을 처리하고요. 첫 번째 if 조건식이 거짓이고 두 번째 조건식인 elif의 식이 true이면은 이제 elif 문장에 블록을 실행하고요. 그 뒤로 elif를 계속 조사를 하겠죠. 모두 다 거짓일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else 블록의 문장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이거를 이용해서 입력한 점수에 따라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점수를 입력하는 부분은 편의상 좀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점수가 입력이 되죠. 자, 이제 여기다가 if와 elif 그리고 else를 이용해서 점수에 따라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부터 90점까지면은 B, 그 다음에 70점에서 80점까지면 C, 60점에서 70까지면 D, 그리고 60점보다 작으면은 F를 출력하는 if 구문을 작성해 볼게요. if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print A를 출력하고요. 이번에 새로운 조건식이 들어가야죠. elif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는 제가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if문이 거짓이면은 당연히 스코어는 90보다 작은 값이 될 테니까 두 번째 elif에서는 첫 번째 if의 거짓인 부분까지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elif에서는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print B 다시 elif 스코어가 이번에는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print C. elif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여러 개 반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D. 그리고 60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elif를 굳이 쓰지 않고 else를 쓰면 편하겠죠. else F 이렇게요. 그리고 if 블록이 끝난 부분에 확인하기 위해서 자, 성적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처리합니다. 실행시켜 보죠. 처음에 뭐 90점이다 라고 하면은 A가 출력되고 성적 처리를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60점이다 라고 하면은 60점이면 간신히 D네요. 자, 이번에는 67점 이러면은 D 다시 89점이면 B 이런 식으로 if, elif 조건식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f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리 한번 해보죠. if 다음에는 조건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조건식 다음에는 반드시 콜론이 와야죠.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해서 보통 들여쓰기는 탭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메모장에선 탭키 누르면은 스페이스바 8개 누른 효과가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 등 보통 파이썬의 코드를 작성하는 곳에서는 스페이스바 4타를 누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코드를 작성하죠. if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if 조건식이 있고요. 이 부분에는 조건식이 참일 경우 그 다음에 else가 있죠. else는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실행할 코드. 그리고 if 조건식과 그 다음에 elif 새로운 조건식 이 사용될 수 있죠. if의 조건식을 첫 번째 조건식이라고 두고 elif의 조건식은 두 번째 조건식이라고 두면은 이 두 번째 조건식은요, 조건식 1의 결과가 false여야
한다는 거죠. 조건식 이의 결과는 당연히 조건식 1의 결과가 false여야만 조건식이 판단되니까 if 그 다음에 elif를 만들 때는요 조건식의 구문을 잘 입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 조건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if 다음에는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경우인데 요거는 조건식 1이 참일 경우 실행할 코드, 그 다음에 elif 조건식 2는 조건식 2가 참일 경우 실행할 경우 코드. elif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조건식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elif 다음에 else가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lse는 모든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실행하는 거죠. 네, if else, if elif, else 조건식 구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or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